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장 반갑습니다. 대장입니다. 네. 네 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아유,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제가 2003 년도에 그 개포동 경남 아파트를 소유했거든요. 개포동 경남. 네. 그래서 예. 몇 어 평이죠? 56평이요. 아, 56평.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19년 보유인데 예, 오래됐네요. 예. 네 10년 실거주를 했습니다. 10년 실고자셨고, 네. 그리고 2013 년도에 2013년도에, 예 13년 12월에 네. 개포동 그때 당시 시형 아파트를 저기 매수했거든요. 이게 지금 재건축이 돼서, 네. 인제는 음, 재건축이 돼서 한 거의 2 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름이 이게 뭐죠? 이 아파트 이름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레미안 포레스트. 네. 근데 제가 이 13 년도에 이거 살 당시 예. 어 하우스 푸어 그 주택을 사게 됐어요. 하우스 푸어. 그러니까 1 예. 주택 물건을 살 경우 네. 5년 양도세 면제인가? 네. 네. 그래서 그게 99조 2 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특례, 소득세법, 네네. 네. 90 어, 99조. 한번 제가 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예. 네. 99조 그런데 몇 항이요? 2 항. 2항이고. 예. 네. 그런데 실집하려고 보니까 예. 이게 재건축되는 아파트일 경우는 관리처분 전까지만 양도세 혜택이 있고 그 이후는 혜택이 없어서 예. 사실 이거는 혜택이 거의 없게 됐고요. 그럼 지금 관리처분 전까지만 혜택이 있으면 혜택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음. 소송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대신 인제 예. 쪼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대신 네. 팔 때 그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요. 네. 일반 과세더라고요. 일반 과세는 될 겁니다. 예. 네. 일반 과세고 예.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도 해당이 된답니다. 아, 제가 인제 이 법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5 년간 그 보면 양도세 미분양 같은 경우는 양도세 특례를 해서 그다음은 이제 일반 과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예, 그 5 년이 지나면 5 네. 년까지는 그 양도세 면제고, 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 뭐 하여튼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인제 우선은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싶은데 네. 종부세가 이번에 8,200이 나왔어요. 종부세 8,200만 원. 네. 근데 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사실 평수가 아주 적습니다. 26 평. 26 평이어도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22억 정도? 22 억이니까 이게 여기도 평당 1 억이 쪼끔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다음에 경남 아파트도 56 평이면 지금 여기도 이것도 한 40년 된 아파트 아닌가요? 82 년인가 3 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 구매했던 됐어요. 56 평은 네네.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8-9 억? 40억 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제 공시 가격이 상당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두 채만 돼도 조정 대상 지역 두 채만 돼도 이렇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8,200만 원 어마어마한 세금.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냈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이해 8,200만 원 이거 장난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회 분할로 신청해 가지고요. 예. 어 빚을 좀 내서 냈습니다. 글쎄 200은 말이에요. 4천 냈고 인제 앞으로 6 월에 또 이해분을 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예.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 주변에서 계속 버텨보라고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선택이어서 이럴 와. 경우 매도를 해야 참 되는지 이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의 분들을 제가 그 상담을 예전에 많이 찾아왔었는데 이 종부세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인제 그 웬만하면 다 처분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 종부세 맞기 전에. 네. 근데 지금 이 아파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버티려면 자, 보실게요. 네. 아니,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지금 신축 아파트고요. 개포동에 네. 이 개포 주공들을 이 재건축을 해서 다 이쪽은 신축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 경남 아파트도 이 도곡역에서 가깝고 양재천 가까운 곳에 여기가 중대형 평형대가 많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상당히 많고 사업성도 좋잖아요. 네, 3종이라고 들었어요. 사업성도 좋고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건데 여기가 이제 30평대 이상, 40평대, 50평대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좋은데 재건축에 대한 지금 얘기가 있습니까? 네, 경호현 이래 가지고 통합 재건축한다고. 아, 여기 우성이랑 네. 현대랑 예, 통합 현대 재건축. 1차랑. 네.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이슈가 될 네. 거고 그러다 보면 네.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네. 볼 때는 굉장히 지금 그 가치가 있는 아파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종부세를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맞으면서 가야 되니까 네. 어, 혹시 증여하실 만한 분 계신가요? 아들한테 증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작년에 전세 12억을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상담을 했었는데 어, 좋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 전세 하셨어요. 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은 제가 급하게 다시 들어와 있는데 그때 작년에는 12억이 전세가 지금 있었거든요. 현재는요? 현재는 제가 급히 제가 들어왔는데 예. 여기 사시는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 10여억이 전세가 11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도 난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집을 어, 대, 이 세입자한테 돈을 월세를 제가 오히려 주고 여기를 들어와 있거든요. 세입자한테 원래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한테 다시 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 세입자가 12억의 전세를 들어 있는데 전세 12억의 세입자가 있는데 저는 돌아가셨다고요? 네,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 자식들이 이걸 12억을 빼야 나가는데 네, 예. 12억을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네, 시세가 11억이에요. 떨어졌어요, 전세 11억에 대한 전세금이. 월세를 주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제 돈이 9억 5천이 있고 예. 2억 5천이 부족해서 예. 2억 5천에 대한 분을 제가 월세를 주고 있어요. 아, 2억 5천은 월세로, 9억 5천은 네. 전세로 돌려주고 네, 네. 2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월세로 주고 네. 있다. 그러니까 2억 네. 5천을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월세로 받고 있다. 네, 네. 근데 팔려고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시차장님은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현금이 지금 유동성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직장이 끝나가지고 사실 예. 수입이 없습니다. 아, 그게 문제네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 어,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부세를 견디려면 예. 전세금으로 여기를 제가 이제 살지 않으면 다시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세금을 소멸하면서 견뎌야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어, 올해는 종부세를 한 번 더 내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아, 그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나오기에는 이거 어쨌든 법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시종일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네. 이거 법 통과되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년 당분간에는 올해는 네. 제 느낌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졌다고 그래서 다주택자를 풀어주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뭘 해주자?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네, 작년에 잠깐 했다가 몰매 맞았죠. 네. 열성 지지자들 문자 폭탄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내년 가도 쉽지 않겠지만 네. 내년은 왜 그래도 그나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냐면
아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의 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를 많이 했던 지역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전에 네.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보다. 네.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점점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면 네. 서울시를 갖다가 서울을 잡아야, 이번 선거도 나왔지만 서울을 잡아야 어쨌든 되는 건데, 서울을 마음대로 놓고서 어떤 그 당을 운영을 한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충분히 내후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내후년 되기 전에 내년쯤에는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거는 네네.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네. 이게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1년 종부세는 더 내는 게 낫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팔기에는 네. 좀 아까워요. 양도세 근데 중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훨씬 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양도 차익이 얼마죠? 차익을 상당할 것 계산하면 같은데요? 한 10년 가지고 계셨으면 상당히 올랐을 거 아니에요? 어, 한 20억은 더 올랐겠는데요? 아니에요. 한 8억 대충 예? 한 8억 정도 아니, 들어온 이거 것 같아요. 2003년에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이게 1억 2천인가 또 그 분담금 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03년에 얼마 주고 사셨네요? 6억 정도요. 6억 정도에서. 분담금 1억 냈으면 7억이잖아요. 아, 네. 7억 정도. 7억짜리가 지금 40억 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아니요. 7억이 22억 된 거죠. 잠깐만, 이게 56평이라면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경남 아파트 구축 아파트고 예. 지금 팔려고 하는 거는 저 오래된 게 개포. 개포주공인가요? 네, 네. 개포시형의, 여기. 개포 시형에 그 개포 포레스트가 이거는, 7억. 이건 몇 년 됐죠? 이거는 13년도에 이제 10년이 됩니다. 내년 12월이 10년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7억에 사서 네. 지금 한 22, 3억 가잖아요. 22억 갑니다, 지금. 그럼 15억 올랐잖아요, 15억. 네, 네. 그럼 양도세를 대략 봐도 한 절반은 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일반 과세라도 절반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8억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근데 지금도 일반 과세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과가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중과는 절대 아닙니다. 중과는 아니면,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된다는 게 일반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비과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럼 저는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팔아도요?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서 예. 앞으로 제가 2년 혹시 견디고 이거를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미 10년을 보유했잖아요. 네. 10년 또 거주하셨죠? 여기는 거주 안 아, 했어요? 거주 전혀 안 하고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제가 거주한 지. 개포 레미안이요? 네. 2년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2년 살아야 돼요. 2년 네. 살아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2년 살고서 팔아야 돼요. 이거 2년 살고요. 예, 예. 왜냐하면 12억 지금 양도세가 일반 과세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중과가 네. 아니니까. 네, 네. 2년을 살아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을까요? 2년은 무조건 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 이거는 일반 과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종부세만 아니면 가지고 있고 싶은데 종부세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져보세요. 종부세를 2년 동안 내는 거, 그럼 대략적으로 뭐 1억 5천이 됐든, 아니, 네. 1억 5천이 아니죠. 이걸 뺐을 때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 지금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 그러면 이걸 빼면 확 줄어들 거예요. 한 네. 2천에서 3천으로. 네. 그럼 이것 때문에 내는 게 한 5, 6천 될 거라고요. 지금 중과가 돼서 요율이 확 높아지니까. 네. 대략 해보면 한 3천이다. 그러면 3천 곱하기 2년 가지고 있으면 6천이잖아요. 네. 6천이 더 많냐? 그러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을 안 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안 되는 게 맞냐? 제가 볼 때는 2년 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얼핏 봐도. 그래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세한 거는. 네. 그래서 예. 팔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때까지
그 보유를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2년을 거주를 하시라고요. 네. 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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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